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물류 2의 제 13주차 물류 로봇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이 제 13장 물류 로봇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류 로봇 기술에 대한 들어가기 전에 로봇 기술의 어원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의 어원을 한번 보면, 로봇이란 사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사람 명령에 따라서 기기라든지 설비 자체가 스스로 동작하는 자동화 기계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라는 어떤 인공지능을 넣어서 인공지능에서 스스로 작동하고 판단하고 연산작용을 통해서 판단해서 작동하는 이런 어떤 스마트 물류 쪽 스마트 로봇으로 변형돼 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1921년도에 체코의 희극 작가가 쓴 로섬의 만농 로봇이라는 어떤 희곡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로봇이라는 어원이 나왔는데, 이때 로봇이라는 게 노예를 가진 뜻을 가진 단어다. 그렇게 해서 로봇타 이렇게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스스로 작동하고 기계를 작동해서 자동화된 기계가 바로 로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들이 우리가 이 기술이 발달돼서 악의적인 어떤 사람의 인체라든지 악의적인 영향을 영양 요소에 사용되는 부분들 개발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는 긍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측면에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환경이라든지 인류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뭐죠? 이 개발을 자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방관해서 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선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서 그게 사람에 대한 위해성이 없는 그에 대해서 복종을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종을 하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3법칙은 로봇은 또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인체를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를 뭐 가한다든지 또는 명령을 어겨 가지고 사람을 해를 끼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 용납이 안 되지만, 스스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하다 붕괴가 조짐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서 이 대피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스스로 자기의 어떤 복원력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능들은 반드시 기능들은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 인간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의 위해적인 영향 또는 명령도 위해적인 영향이 있을 때는 그거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무기로 개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적진에 들어갈 때 적진에 잠복에 들어갈 때 로봇이 스스로 가서 무기를 탑재해서 거기서 폭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요 요새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사람이 나타났는데 총을 쏜다든지 이렇게 자동 발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지만 사람의 인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로봇 개발은 자제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봇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 기술에서 센싱을 통해서 그에 대한 온도라든지 측정 환경성 이런 것들을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싱 기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든 움직여서 동력원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전지라든지 태양력, 이런 어떤 에너지를 집적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동력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술, 신경학에서 어떤 움직일 수 있도록, 그죠? 움직여서, 이동하거나 움직여서, 스스로 움직여서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제어 기술, 운동신경.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육과 같은 액추어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그죠?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유사한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몇 가지 감각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인지, 소프트웨어, 동력, 제어, 근육 이런 부분요, 피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센싱 기술이죠. 그 다음에 동력, 구동력,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로봇의 발전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산업용 로봇이요. 단순하게 자동차 공장 라인의 조립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단순한 물품 A에서 B까지 운반하는 그런 어떤 운송 수단 이 정도로만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접, 이송, 그 다음에 조립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이 1960년도부터 이제 도입된 게 산업용 로봇이다. 1세대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2세대에서는 이제 빛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색을 구분하거나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물체를 유물을 감지하거나 이런 어떤 센싱 기술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능들이 이제 첨부된 게 로봇가 2세대 지능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마우스라든지 이런 어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충돌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들어오면 또 상대방의 로봇가 들어오면 거기서 피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더 이상 구동을 못하거나 파괴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기술들이 지능형 로봇이다.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상황에 있는 환경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서 작동을 하는 것들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사람 스스로 걷듯이 직립보행을 하는 것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3대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서 보면 아시모라든지 2004년도 후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기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로봇가 움직여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동작을 취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우리 보면 청소기 있잖아요. 그죠? 로봇 청소기라든지, 의료용 수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 차원에서 의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상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3세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람을 걷는 형태를 만들어서 걷는 것들요. 그런 것들요. 지금 있는 걷는 수준들이 아직 뭐 두서너 살 정도의 인간의 두서너 살 정도의 차이지만 이제 이게 좀 더 정밀해지고 세밀해지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동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저기 그 바퀴가 아니라 그죠? 바퀴에 굴려서 가는 게 아니라 발로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로봇가 개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피부 그죠? 사람이 유사하게 그죠? 피부처럼 해서 뭐 안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그 로봇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보그는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의족 이런 것들 대신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저기 로봇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적인 인간의 존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걸 인식하거나 그걸 또 인식을 해서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진행형 로봇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했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래의 그 로봇 기술을 보면 우리가 공상 만화에 나타났던 것들이 사실상 현대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 때는 이제 흑백에서 컬러 TV를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휴대폰에 이동하면서 TV를 보는 시대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실현된 게 우리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그 TV도, 내가 원하는 벽에 착해가지고, 그죠? 종이처럼 이렇게 딱 접착시켜서, TV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라운드가 됐던, 뭐 볼록 튀어나왔던 간에 부착해서 TV를 모니터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실현 단계에 돼 가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현돼 가듯이 로봇 기술들도 계속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생활상에 밀접한 어떤 그런 어떤 로봇들이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600만 불의 그 사나이 중에서 이제 그 파괴력, 그죠? 괴력, 그죠?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는 거고, 현재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가 현재는요, 2007년도 자동차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 공중에 날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저기 항공으로 나르는, 그러니까 헬리콥터처럼 이래서 항공으로 나르는 택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창 개발 중인데 몇 년 안 있으면 상용화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죠? 결국은 뭐야? 우리가 공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현실 속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상이 아니라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이제 로봇의 종류를 본다 그러면 앞서 보듯이 이제 1세대는 산업은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용접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금 사용이라든지 뭐 클린룸 반대천 뭐 이런 어떤 사용되는 어떤 그런 어떤 단순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죠?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운반이라든지 옮기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로봇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장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연료 축전지라든지 아니면 광 부분 제품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들,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이제 그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지까지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은 뭐야, 이런 어떤 그 로봇을 이용해서 그에 대해서
이 정밀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는 품질 관리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수술용 같은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요즘은 그 첨단 병원에 가면요. 수술실에 가면 거의 다 로봇으로 가지고 이제 하고 단지 이제 컨트롤 제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도의 기술 가진 의사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의료용 어떤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라든지 아니면 관측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 관측을 한다든지 뭐 수중 탐험, 뭐 오지 탐험,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이런 어떤 그죠? 센서기를 내서 뭐 방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스스로 방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로봇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12페이지 전투용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전투용 같은 경우는 직접 살상보다도 이제 살상이라든지 아니면 타켓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 로봇들이 있는데요. 뭐 전차를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적진에 갇혔을 때 뭐라고 그러죠? 그 보호품을 공급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그, 그 무인 항공기를 띄워서 레이더에 추지가 안 되게끔 뭐 적의 침투를 해서 폭탄을 투하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전투용 같은. 그래서 사람이 인체가 인식됐을 때는 거기서는 사살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개발을 서로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로봇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제 엔터테인먼트용 해서 애완용이라든지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요. 특히 이 노인 치매 환자들은 이 얘기라든지 뭐 심리적 안정을 굉장히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보 같은 이런 어떤 강아지라든지 강아지 장난감 고양이 같은 이런 것들 뭐 개발해서 서로 이제 친숙하게 그죠? 얘기도 하고 응대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요. 그런 부분들이 치료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24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보존하는 어떤 그 보조기 정도, 그죠? 보조 용도 정도, 이런 것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 보조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센싱 기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의 요즘 최근에 학습 로봇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어떤 질문을 내서 그에 대해 지적 수준이 맞게끔 이 문제 조항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공해 줘서 단계별로 아니면 나이별로 아니면 지적 순위별로 지적의 어떤 능력별로 등급별로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그 문제를 주고 또 그걸 풀게 하고 또 제시하고 뭐 이런 학습용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습지 쪽에서 이런 어떤 유사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실제적으로 학습지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과 같이 15페이지 본다 그러면 로봇 기술들이 전 산업 분야에 다 다양하게 많이 개발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업종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뭐죠? 운반하거나 옮기거나 자르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용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어떤 되겠고 근데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감시 그죠? 감시를 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 그죠? 그래서 뭐 전방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4시간 우리 초병들이 보초를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새지에 감시 카메라를 둬서 움직이거나 인체를 인식해서 움직이는 보면 바로 센싱 기술을 통해서 비상망을 구축하고 뭐 이런 어떤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상 부분에 보면, 해양 부분에 보면 이제 수족이라든지 아니면 수중의 어떤 온도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 측정하는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의료 부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도입됐고, 우리 가정 생활 부분에서는 이제 그 청소라든지 가사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하면 뭐 식기 세척기도 요즘에 그 사이즈별로 아니면 그 오염 물질을 측정해서 그에 대한 오염 대입을 해서 그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뭐 세제량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사 도우미 같은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애완용, 그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 로봇 기술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능을 본다 보면 이제 센싱 기능, 그죠? 인공지능을 판단할 센싱 기능. 그 다음에 동작 기능. 그 다음에 네트워크 ICT를 연결해서 그거를 정보들을 교환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것들 ICT 플랫폼 기능, 그죠? 제어 기능 이런 부분들이 로봇 기술의 어떤 주요 기술들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로봇 기술들이 얼마만큼 이제 산업 분야에 활용할 것인가? 이제 미래상을 본다 그러면 스마트화, 즉 다시 말하면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동화 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자동화 기술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서 거기서 뭡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그거를 행위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스마트 기기.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은 이제 1인 기업의 어떤 뭐 저기 디지털 경제 대비해서 뭐 어떤 이 결과물을 산출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저출산 또 1인 가구로 인해서 어떤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저희 의료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서비스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소재 개발 뭐 이런 부분이 서비스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은 이제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내서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화 이제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융합화라든지 아니면 공유, 그죠? 이런 어떤 자산 분쟁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1인 가구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장재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구 노동성의 유연성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해 주는 부분이 바로 로봇 산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하는 부분들이 뭐 서비스, 친환경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스마트화를 통해서 생산 능력이라든지 운반 능력 이런 어떤 원하는 값의 능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가장 많이 개발되고, 또 그게 또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물류센터에 이 제품을 이동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이런 데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물류센터 공장 등에서 IoT 기술과 자율주행 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의 오더에 따라서 이 생산 활동에 투입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류 효율성을 향상 목적으로 해서 로봇 시스템으로 해서 포장이라든지 분류나 적재, 이송 과정, 그 다음에 피킹,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류센터의 로봇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뭐 DHL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로봇 기술을 통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많이 높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류 산업에서도 이제 이런 그 로봇 기술을 통해서 이 그 시설 설비 이런 부분들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로 앞으로의 핵심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품을 이송하거나 재고 관리, 피킹, 보존하는 이런 부분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공장이라든지 물류센터에서 IoT 기술과 이제 자율주행 등을 통해 가지고 센싱 기술을 익혀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요양원, 호텔, 뭐 서비스 업종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품을 운반하거나 그러면 저희 사람들을 안내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소비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모되는 제품들의 재고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다, 활용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물센터 내에서 로봇이 상하역을 한다든지 꺼낸다든지 피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시 이 포장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고정형이냐? 고정형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로보타이저 해서 팔레타이저라든지 아니면 박싱 할 때 상자에 담을 때 그죠?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타이저 같은 데는 이제 뭐 거의 로봇 그 타입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 대신 이제 얘가 AGV처럼 움직이냐 마느냐, 그게 이제 따라다르는데 이제 고정형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지만 이제 이 모바일은 그 기능에다가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크라든지 해서 이제 피킹을 해서 그걸 뭡니까 운반하는 것들요. 그래서 이전에는 센싱 기술을 해서 예를 든다면 뭐 바닥에 라인을 열 센서를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지붕에 주파수를 내서 이렇게 해서 그 로봇들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예요? 이 로봇들 AGV를 움직였는데 요즘은 로봇 기술을 해서 센싱 기술을 통해서 지능형을 통해서 이제 그 명령이라든지 명령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환경에 어느 정도 환경을 인식해서 그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 시스템에서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트럭의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제어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배송 이런 것들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정의 배송들이 보면 이전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톤 트럭 또는 아니면 뭐 오토바이 이렇게 해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어떤 그 배송 로봇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형화되고 그 다음에 도착지가 명확한 도착지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지역은 이 배송 로봇들을 많이 씁니다. 쓰게 되는 어떤 그런 시범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우리 생활 현장에서도 많이 배송 부분에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한 이제 대형 건물에 그죠? 대형 건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50층짜리 건물에 있어서 밑에서 지하에서 이제 물품을 각 호실마다 이제 바코드를 인식을 시켜서 이제 호실마다 딱 하면 이제 로봇가 10층에서 50층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뭐 49층에서 또 배송을 해주고 또 뭐 48층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대형 건물에 분배하는 로봇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실현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제 물류센터 공장에서 물류 로봇 들어간다 그러면 대부분이 기업에서는 물류센터에 적용한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목표를 먼저 주고 그에 대해서 로봇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로 피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반이라든지 이런 어떤 하는데 이제 가능하면 이 WMS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재고 관리라든지 피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업 배송률 확인이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고는 피킹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로봇에서 주문을 때려주면 주문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로봇들이 보관 셀에 가서 그 주문 양만큼 설정된 양만큼 피킹해 가지고 뭡니까 출고점으로 포장대까지 운반해 주는 것들요. 그런 부분이요. 그 키바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키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키바 로봇 이런 것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이 피킹 로봇들이 다양하게 많이 개발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지게차에도 실제적으로 로봇 장치를 내서 지게차가 스스로 가서 셀에 피킹을 팔레트를 피킹해 가지고 다시 뭡니까 원위치를 와서 저기 출고 전에 출고 되기 전에 이렇게 장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속도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송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층별로 다양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카트를 밀고 다시 층별로 부분하고 저기 병동실마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분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동 로봇을 통해서 그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송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은 정형화된 딱딱 정형화된 어떤 그런 어떤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센싱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불특정이든 가구가 있거나 아니면 길이 코불코불하거나 이럴 때도 이런 부분들이 배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센싱 기술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재고 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고 파악할 때 이 바코드를 인식하는 바코드 또는 QR코드 코드를 인식하는 그런 게도 있겠지만 이 카메라로 딱 찍어 가지고 그거를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 그게 몇 개 남아 있고 얼마가 앞으로 얼마 나가 출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관리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금은 접목되고 있는 게 이제 재고 관리 로봇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물류 로봇 시장을 본다 그러면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53%를 이제 로봇 시장 중에서 물류 로봇이 약 53%를 차지하더라.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류 쪽으로는 상당히 서비스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수는 실제적으로 2014년 대비해서 15년도가 증가되었고요. 앞으로는 19년도는 65대 정도, 1000대, 그죠? 1000대 되네, 1000만. 19,000대, 2015년도에 19,000대 있었는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65,000대에서 36% 이상 증가될, 평균 36% 이상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환경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3,000대, 15년도에 3,000대 수준이었는데, 이 19년도에는 6,000대 수준 정도. 그래서 연평균 약 17% 정도 증가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제조 환경 부분에 본다 그러면 이제 15,000대 15년도에는 15,000대였었는데 19년도는 59,000대 정도. 그래서 39%약 40%가 증가될 것이다. 평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규모로 본다 그러면 7억 7,900만 불이 15년도에 예상이 되는데 19년도는 17억 6천만 불 정도.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한 22% 정도 증가될 것이다. 가격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 가격은 초창기 개발 제품들이라서 2015년도에는 41,000달러였었는데 19년도에는 26,000달러로 많이 인하가 됐죠. 그죠?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들 때문에 상당히 가격은 떨어지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로봇 시장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 게 21페이지입니다. 첨가만 수는 이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매출이라든지 정대수, 그죠?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한 대당 가격의 평균 가격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장 가격의 규모는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센터의 공장 부분의 로봇을 본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연하고 있죠, 그죠? 티바로 그래서 이 로봇들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80% 절감되었고요. 처리 시간이 약 15분 단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재 효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키바의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뭐가 돼서 속도도 상당히 높아졌다. 아마존의 그죠? 로봇 기술을 보면 그 AD패드를 본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로 하는데 이제 3만 대 이상의 이제 로봇을 건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5년도에 일본의 오므론을 인수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론 같은 경우는 전자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회사인데요. 특히 센싱 기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리버 시스템이라 해서 리버 시스템이라 해서 미국 기업인데요. 여기도 이제 그 물류 로봇 창고의 로봇의 체크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는데 개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재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죠? 피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로커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HL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가정용품 업체라든지 뭐 배송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물품의 선택과 패키징 작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정밀을 요구하는 것들 소재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오파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반 중심이고 뭐 등등 한번 보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용도별로 쭉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중국도 많이 이제 정부가 이 로봇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로봇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분류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통 택배라는 회사에서도 이 배송 기술, 분류 기술 하는 로봇들을 도입했네, 그죠?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킹, 이송 요 부분이 되겠고요. 인비아 로보틱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피킹, 이송 로봇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라이트 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피크 기술이네, 그죠? 얼마만큼 빨리 사람과 비슷한 시간당 500 내지 600개의 아이템을 피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피킹 기술들이요. 박스 단위라든지 박스 단위 또는 로봇, 팔레트 단위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사이즈가 규격화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미국처럼 개장 단위, 예를 든다면 한 상자가 라면이 몇 개 들어있어요? 5개짜리가 뭐 4개 깔려 있으면 그거는 20개짜리 뭉치가 한 상자가 될 거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벌크용이 아니라 한 개만 꺼내 피킹을 할 때 이런 어떤 그 세밀한 어떤 기술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기술을 세밀하게 한 개당 뽑았을 때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측정해가지고 그게 기존의 값이 일치되면 피킹을 해 올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센싱 기술을 정밀한 센싱 기술을 갖춘 어떤 로봇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지금은 많이 기술들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그 기술만 도입된다 그러면 상당히 물류 부분에서도 인력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약품 운반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병원에 가면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호텔 같은 이런 데 뭐 안내라든지 일반 제품을 배송한다든지 음식을 배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로봇 기술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서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서열 공급을 할 때 이런 로봇 기술들이 상당히 지금 AGV를 하고 있지만 로봇 기술을 한다 그러면 시간대별, 순차별로 딱딱 정하면 그 부품들도 순차별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차 시스템, 피킹 및 대차 시스템들이 도입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